안녕하십니까, 양무석입니다. 청주 역사의 뿌리와도 같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지 문화유산의 파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은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우리 도내에는 훼손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적지 않습니다. 과연 역사 없는 현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개발이냐, 보존이냐. 오늘은 우리 문화재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생방송 시사토론 라운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청주대학교 박상일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경실련 이재덕 집행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미애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찬바람 부는 겨울인데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우선 이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도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크노폴리스 지역은 1993년도 이미 문화재 유전 지역으로 판명이 되고 명명 자체가 송절동 유적으로 명명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이 지역에 그 산업단지 개발고시가 뜨게 되고 문화재 관련 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지역 부지는 문화재가 많이 있으니까 사업성이 적다, 부적합하다 판정을 하고 정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부 지역은 재척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재척 지역을 제외하고 약 326만 제곱미터로 변경고시가 되는 것이 2008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PF 대출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됩니다. 예. 그러자 2012년도에 이른바 당초 예정했던 것에서 대폭 후퇴해서 152만 제곱미터 약 46만 평으로 변경 고시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PF 대출이 여전히 지연되니까 2014년도에 청주시가 보증을 서가지고 3,100억의 PF 대출을 받는데 이때 그 대출 받는 조건이 아주 황당합니다. 즉 20개월 안에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를 완료할 것, 행정 절차를 완료할 것, 예. 그리고 산업단지 미분양 시 그걸 청주시가 떠안을 것, 이런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201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 작업이 추진이 됩니다. 예. 그리고 2016년도에 또 추가 고시를 해서 2차 지구에서 이것은 이제 그 추진하게 되는데 20년도까지 이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1차 사업 지구 내에 이른바 그 SK 하이닉스라든가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파트 상업시설 등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2019년도 3차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을 포함해서 115만 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곳이 바로 매장 문화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황평우 소장님.
간략하게 일단 어느 정도의 문화재가 지금 나온 건가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역을 테크노폴리스라고 지금 이렇게 영어로 이름을 지었잖아요. 예. 4세기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00, 600년 전에 이 지역에 청주 지역에 충북 지역에 그야말로 테크노폴리스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 화면에도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구석기 시대 때, 선사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 때까지 심지어는 그 도로 유적 같은 경우는 일때는 근대까지도 썼던.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00년 가까이를 꾸준히 인류가 써왔던 청주나 충북의 문화의 뿌리겠죠. 예. 이제 그런 유지고 더군다나 제가 더 주목하는 이유는 마한 시대, 백제 이전에 마한 시대에 제철 유적이 나온 거거든요. 예. 철이 뭡니까? 철이라는 거는 당시에 그 역사 시대 바로 직전에 보면 철이라는 건 권력, 그렇죠. 정권, 예. 무한한 그 에너지를 한 국가의 어떤 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철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생산해내던 유적이 있다라면 지금의 포항제철이 있던 자리예요. 예.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말과 관련된 유적들이 나오는데 말 하나가 그야말로 전차 한 대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에너지와 권력과 힘은 여기에 있는 세력들의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 여러 가지 생활 유적들 보면 쉽게 말하면 사실은 충북과 청주의 뿌리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만 들어보면 정말 굉장한 유적이 발굴이 된 거고 굉장히 의미 있고 보존 가치가 높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자, 송 의원님, 이런 유적지가 발굴됐으니까 뭐 시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쾌거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청주 테크노폴리스 해당 부지는 또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 관리 지도만 봐도 확인할 수 있어도 그 매장 문화재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국가 형성기가 청주의 고대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도 얘기들 하고요. 저도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 문화도시 청주로 자리매김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청주시는 산단 개발에 더 중점을 두면서 문화재청의 절차만 기다리고 있는 수정적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문화재 보호에 앞장을 서야 하는 지자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지분을 갖고 있는 또 사업 시행자에게도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되지만 문화재 발굴이나 보존에 관해서는 개발 논리에 밀려서 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시간을 두고라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박 교수님, 이런 문화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 일단은 계속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예.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두 분께서 유적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예. 청주 지역 역사를 보면 시간적으로는 구석기 유적부서부터 이제 근현대까지 유적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청주의 중요한 유적이 신봉동 백제고분군이 있고 예. 그 인근에 정북동 토성이 있습니다. 이게 청주 이제 초기 역사인데 이 고분군 그리고 또 그 집권자들이 있었던 정북동 토성 여기에는 누가 살았을까 하는 것이 늘 의문점이었는데 예. 이것이 이제 테크노폴리스에서 많은 주거지가 나오면서 그것이 풀린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어떤 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유적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청주 지금 성안길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지역이 이제 어떤 역사의 뿌리라고 생각해 왔는데 예. 그 이제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금 더 앞선 시기에는 지금 까치냈죠. 그 미호천에서부터 무림천으로 올라오는 그 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청주 역사를 메꾸는 중요한 유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청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인데 뭐 거의 다 이제 보존을 못한 것이 예. 뭐 상당히 안타깝지요. 지난 6월 그 문화재청과 청주시는요, 그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이 확정부진의 유적 보존 방안을 심의해서 조건부로 일단 가결을 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이제 매장 문화재인데 결론은 문화재를 보존할 건 보존하면서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좀 가능한 얘기인지 좀 궁금해요. 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 예. 조건부 가결이라는 말 자체가 파괴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세기 때 테크노폴리스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을 21세기에 천박한 자본주의가
테크노폴리스이라는 명분 하에 다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이름과 어떤 그 역사성들을 다 흔적 없이 지우는 게 새로운 21세기 테크노폴리스라면 언어 도단이 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보존하면서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유적을 보존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로마를 왜 가봅니까? 그다음 프랑스를 왜 가봅니까? 이런 거를 보면 오히려 문화가 훌륭한 콘텐츠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갖다가 하는 게 우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기 보면 그 대신 이제 유적에 나오면 일부는 보존하고 한 게 지금 여기 보면 보존해 놓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하나 유골이 나왔으면 손가락 뼈 하나 정도 나온 거 보존해놓고 보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유적은 형태대로 다 완형을 가지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예. 일부 조각 가지고 유적 공원 만들어놨다. 제가 한번 유적 공원을 가봤는데 아시지만 유적을 실제로 나온 유적만 옮기는데 30억 예산 중에서 2억 5천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럼 예. 나머지 돈은 어디다 썼냐? 전부 나무 심고 조경하는 데만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조건부 가결이라는 게 예. 심각한, 엄밀하게 말하면 문화유적의 훼손을 공인해 준 거라는 거죠. 예. 이런 거 되죠. 그냥 시한부, 뭐 우리가 연명하는 목숨을 그냥 살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이재도 위원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 이제 산업단지 먹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테크노폴리스 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제 산업단지 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산업단지 개발은 해당 용지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 아파트라든가 상업시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산업단지라는 명목하에 문화재를 파괴해가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오해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한때는 이제 발굴의 현장을 뛰던 사람인데요. 그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화재 파기입니다. 발굴 자체가. 예. 땅속에 있는 것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개발 지역에서. 그래서 사전에 사실은 문화재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개발 계획이 서야 되는데 이것이 예. 지금 개발을 전제로 한 발굴이 된 거죠. 지금은 발굴이 거의 모든 발굴이 이제 발굴이 학술 발굴하고 구제 발굴 두 가지가 있는데, 학술 발굴은 순수하게 이제 학술적으로 하는 거고 거의 모든 발굴이 구제 발굴로 이루어지는데, 구제 발굴은 뭐 개발을 전제로 하고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과정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존 이제 이미 계획이 다 세워진 상태에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마찰이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문화재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황 소장님,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유적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움직였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제 문화재청 입장에서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을 판단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수치로 제가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적의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보존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송절동 유적 1, 2차 발굴지에는 많은 학자들이 와서 할 때 이건 90점 이상의 유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70점 이상이면 보존되는 거를 90점 이상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개발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분들한테 일정하게 회유도 하면서 또 여기에 또 당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겠죠. 저는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게 청주시장님, 한 시장님은 제가 알기로 문화재 관리국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청주, 물론 이분이 안 그러겠죠. 근데 청주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존하기보다는 예. 그냥 다 개발하는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청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게 지역에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 거기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여기에 개발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예. 일정하게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일정하게 수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양면으로 본다면 문화재청에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지역의 역사 전문가들이 예. 강력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개발론자들이나 행정가들 편으로 그냥 후퇴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보면 문화재청과 그다음에 이 지역의 전문가들에 대한 책임 예. 반드시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덕 위원장님, 청주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그러면 갖고 있는 건가요?
청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죠. 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모든 논리가 거기에 맞춰지고 그다음에 이미 2016년에 예. 그 관련 학회에서는 개발을 반대하는 모든 성명이 나왔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2016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바로 2차 고시를 강행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발굴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시민사회에 이렇게 크게 얘기하지 말라고 거의 뭐 함구령 비슷하게 내려가지고 예. 지역에서 거의 모른 채 지나왔죠. 그래서 일반 시청자분들, 시민분들도 이 유적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그 제도의 문제점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송 의원님, 매장 문화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네. 기준인지. 그 근데 오히려 예. 죄송합니다만 송 의원님보다 제가 요거 간단하게 좀 네. 자료 찾을 때 네. 말씀드리는데 예. 문화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3만 제곱미터가 뭐냐면 평수로 얘기하자면 뭐 한 10,000평 정도 되잖아요. 10,000평, 9,000평 정도거든요. 그죠, 예. 그 정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아니면 이걸 또 쪼갭니다. 쪼개면 해당이 안 돼요.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피해가는 피해 거네요. 나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2000년에 서울에서 서울 한복판에 서울 한복판은 정말 3만 평을 개발하려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예. 그 쪼갤 수밖에도 없고 인위적으로 다 쪼개져 있는데 유적이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걸 이제 제가 관철을 시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것 이제 유적 중에서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공개 원칙. 예를 들어서 발굴 조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가 나올 때 펜스를 다 쳐놓고 예. 전부 다 막아놓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문화재가 굉장히 어려워요. 발굴하고 나면 일반인들이 쉽게 모릅니다. 저게 뭐지?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 상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들을 거의 안 지키는데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예. 펜스 막아놓고 쉬쉬 해버리면 끝나는 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의 발굴 문제에서는 이런 문화재를 중간에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어떤 내용이다, 어떤 거다 충분히 설명하고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예. 학생들한테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렇죠. 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보호법의 맹점을 저는 청주시와 이런 개발론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악용을 했다. 그래서 거의 마피아 수준으로 악용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좀 거친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예. 보충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뭐 지금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원칙이고요. 근데 청주에서도 지키려고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수 보통 10,000평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3만 제곱미터. 예. 그런데 이제 문화재가 있을 만한 지역 그리고 또 문화유적 분포지도 상에 이제 미리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 시내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서부터 우암동 저 내덕동까지는 평수에 관계없이 거의 뭐 100% 발굴은 들어가요. 그래서 예. 발굴이 들어가서 일단 문화재 조사하고 발굴하고 뭐 유물 수습하고 도면 그리고 이제 기록으로 남긴 상태에서 이제 그 개발은 뭐 거의 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제 애곽 지역이라든가 이런 예. 데는 그 조금 더 소홀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송 의원님께서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지금 황 소장님하고 좀 잘 말씀해 주셔서 또 더 말씀드릴 거는 그 이제 개정이 문화재 3만 평 이상, 3만 평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통사만 사전에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축업자들은 문화재 조사를 피하려고 예. 또 사업 면적을 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쪼개서 만들어서 법망을 피워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문화재가 상당히 훼손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이제 빼고 현행 매장 문화재법은 소규모 공사 대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 조사를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땅 주인을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니까 양심에 맡기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허수가 좀 있고 만약 공사 현장에서 발견한 유물이나 유적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거나 훼손하게 된다면 예. 또 이렇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3년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 현황을 요즘 이제 7년여 정도에 보면 그 훼손에 대한 고발이 50건에 그쳤어요, 전국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그런 재판들이 또 솜방망이 재판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법 제도의 허술함으로 인해서 예. 문화재 훼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훼손되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에서는 공사하다가 뭐가 나와도 그냥 덮는 경우도 허다하겠네요. 이게 맞죠. 나오면 네, 골치 네, 아파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발굴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개발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부담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땅을 파서 건물을 지으면 개발 이익을 자기가 가지잖아요. 그래서 개발 이익자가 발굴비도 부담해야 되는데 요즘은 300평 미만 정도는 이 소규모 집 개선하는 것들은 국가에서 발굴비를 다 지원하거든요. 근데 아마 민간인한테 발굴비 지원하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요. 모든 발굴 비용은 개인 본인이 부담이고 예. 땅 속에서 나온 문화재는 소유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가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예. 뭐 개발 안 되니까 갈아엎어버리고 뭐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또 제가 청주에서 보면은 발굴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청주 같은 경우는 발굴은 거의 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보존되는 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근래에 와서 이제 소규모 발굴은 이제 국가 돈으로 이렇게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하니까 발굴은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자라든가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불만을 표시하죠. 이제 그게 늦어지니까 공사가 그게 늦어지니까.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조금 표현이 거칠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 마피아라는 말을 대신 문피아, 문화재 마피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숭례문 화재 때부터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발굴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관련 당국에서 70점 이상이면 보존하기로 해놓고 스스로 안 지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런 것들이 발굴이 우리나라처럼 발굴 업체가 민간 영리 업체가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 영리 업체가 발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발굴은 관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관에서 개발 사업들 많이 하니까. 그럼 관에서 저 사람들은 저 업체가 만약에 발굴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다음에 발굴 안 주는 거 그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먹이 사슬들이 거의 문화재 마피아처럼 일어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학자적인 양심을 지킬 수 없는 문화재 제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발굴해서 문화재 지키자라고 하면 앞으로 회사 문 닫는 이렇게 발굴이 민간으로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발굴은 공영제를 해야 돼요. 예. 발굴 용역을 발주하는 주체가 이 어떤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발주를 합니다. 예. 비슷한 맥락일 것 네. 같은데 청주시의 문제예요. 예, 사실 저희가 오늘 그 청주시에도 좀 섭외 요청을 했었지만은 안 나오셨는데 일단 그 말씀하셨듯이 청주시가 어떻게 보면 좀 중립을 지켜야 될 부분인데 거의 이 테크노폴리스의 사업 시행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지금 테크노폴리스 이 개발 방식은 민관 개발 방식입니다. 뭐냐면은 개발 방식에는 공영 개발, 민간 개발, 민관 개발 방식이 있는데 청주시 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가 20% 지분을 출자하고 신영이 30%를 출자하고 나머지 이제 다른 업체들이 출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그러니까 청주시는 시행사 그 중립을 지켜야 될 당사자이면서도 또 시행사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개발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은 청주시가 빠진 나머지 주주사들이 출자한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에서는 대표이사가 청주시 도시교통국장, 뭐 감사는 뭐 저기 행정직. 그래서 한 15명 정도의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가 있는데 아마 이분들이 받는 연봉이 한 8천만 원 내지 한 1억대 정도라고 얘기들을 해요. 얘기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후배들한테 가서 인허가를 요청하는데 예. 이 구조가 이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예. 자, 근데 뭐 현실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죠. 이렇게 공사를 한창 하는데 이런 유물이나 유적지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 흔히 뭐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원점으로 돌릴 수도 없고 여기서 멈출 수도 없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이미 1993년도에 송절동 유적으로 명명되고 개발하면 안 된다고 하는 데를 건드린 거예요. 이 지역은. 그리고 이 문화재를 갖다가 사실은
엄청난 우리의 자산인데 흔히 개발을 하게 되면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은 뭐 100년 먹거리, 청주시 100년 먹거리 그래요. 그런데 문화재를 이걸 잘 가꾸고 보존하고 이 관광 자원화하면은 이거는 1000년 먹거리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화재를 대하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사가현의 요시노가리 유적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지으려다가 원래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화재가 나오니까 공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 지역을 갖다가 일종의 관광 자원화 해가지고 연간 한 뭐 60만 내지 200만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22년째 발굴을 하고 있답니다. 예. 왜냐하면 최대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많은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인드가 지금 필요한 거죠. 예. 다른 분들도 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뭐 청주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직지보다 더 오래된 자료가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주 보면서 직지에 쏟는 신경의 100분의 1만 여기에 쏟아낸다면 이 유적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직지는 개발과 관련 없는 동산문화재니까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리고 빛나죠. 자기 공 다 세우고.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이미 유적이 있다라고 판단한 곳에는 의도적으로 알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심판이나 물론 이제 역사까지 안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훼손된다라면 나중에 그 죄를 어떻게 물을 겁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직지에 100분의 1만 신경 써봐라.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직지는 이제 어쨌든 직지는 직지고요. 지금 매장문화재하고 이제 뭐 직지도 아니 나름대로 그렇게 볼 게 뭐 아니라 같은- 예,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는 직지처럼 문화유산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똑같은 말씀인지. 의미에서 봐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 직지는 저하고 또 관련이 있어가지고 일단 말씀드리겠는데 매장문화재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까 이재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절동 유적으로 된 것이 이제 거기를 개발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문화재 분포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그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파악이 안 됐다고 해도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실은 학자들과 고고학자들과 이런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예. 여기에 뭐가 있는지 사전 파악하면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개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개발 계획은 이미 다 세워진 상태에서 이제 발굴이 들어가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법의 맹점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하기 전에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조사는 사전에 그렇죠. 문화재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예. 매장문화재법이 잘못되어 있는 게 환경영향평가처럼 개발하기 전에 이미 이 지역에 무슨 유적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나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게 이 지역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3년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렇게 고고학을 한 분들은 지형을 보고 산세를 보면 대강 이 지역에 예.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예. 딱 보는 순간 여기 유적 엄청 쏟아질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1차, 2차, 3차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는데 미호천 그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유적이 나올 거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나오면. 예. 청계천 때도 강변에 무슨 유적 많이 나올 거냐라고 저한테 이명박 시장이 저보고 이상한 소리까지 했던 거죠. 근데 발굴하니까 나왔잖아요. 자, 그렇듯이 앞으로 3차 지역에 발굴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미 알고 있는 유적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남을 수 있는 청주시의 행태죠. 청주시 이른바 의지를 갖다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2차 지구 같은 경우는 발굴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발굴은 올해 5월 달에 끝났는데 그 분양은 작년 말에 했습니다. 이거는 아예 문화재에 대한 이거는 귀찮게 생각하고 드러내겠다는 의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지금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시간이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없어야 되겠다라는 반성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재 관련 문제들이 그렇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역에 어떤 게 있었죠? 뭐 많이 있죠. 이제 아까 처음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옥천에서 발굴했던 군사도로 예. 그것도 이제
일부만 이제 약간만 보존하고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 밖에 뭐 수도 이루 그 열거할 필요도 없이 다 그냥 지금 발굴 끝난 다음에 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뭐 오송도 있었죠. 오송 뭐 다 100% 다 개발이 됐죠. 예. 오송 뭐 오창단지 뭐 다 개발이 됐고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존된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흥덕사지는 이제 거의 뭐 다 보존이 됐고 가경동 유적이라든가 또 석화리 유적이라고 있어요. 저 강내면 석화리에 이제 그 목책성이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개인 사업자가 뭐 하려고 하다가 목책성이 나와가지고 사업 자체가 이제 이렇게 취소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요 몇몇 사례 빼고서는 뭐 거의 99% 이상 뭐 개발이 됐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송 지역이나 테크노폴리스에서 이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과정이 이 비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예. 황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비밀리에 떴구나.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뒤에 일반 시민사회에서 알게 되는 현실입니다. 오송 지역에도 옛날에 그 옹기까마 이것만 좀 공론화됐었는데 사실은 거기도 건물지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거의 유일한 그 호랑이 문양의 그 대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 이미 아파트 지어지고 난 뒤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 테크노폴리스 지역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3차 역시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될까 봐 청주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송 의원님께서 그 오송 유적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여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여기도 이미 뭐 다 개발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북개발공사하고 중앙문화연구원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와 정중리 일원에서 3, 4세기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묘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삼국기라고 하는 무덤에서 짧은 그 목항아리가 발굴되었고요. 그리고 또 백합조개나 핏불고동이라는 이제 그 참설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한 것을 보면 청주권 내륙과 서해의 해산물 교역이 그 당시에 이루어진 입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옥천에서 발견된 신라 군사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엄청난 문화재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일부는 보존하고 결국엔 나머지는 개발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 지금 뭐 거의 근데 일부만 그 보존된 것이 이제 몇몇 사례가 있지 예. 거의 그 전체가 보존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유구라고 하죠. 그 예. 또 구조물 같은 거 이건 사실 보존하기가 어렵잖아요. 옮길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그냥 거의 덮고 가게 되는 거죠. 저는 또 이런 생각- 그 거대한 야외박물관을 만들면 예.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되고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 그 지금 나온 유적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 오기 전에 제가 청주 백제유물전시관을 찾아갔어요. 미리 이제 어떤 유적이 나온 거 하도 공개를 안 하니까 예. 가봤는데 사실 아주 작은 전시장 안에 전시 그 해놓은 것들을 보면은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그 전시해놓은 것들을 아주 핵심적인 것만 딱딱 찾아서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청주 백제유물전시관 그렇게 어렵게 고생한 직원들, 학예사들 올해 연말까지 하고 쫓아낸다 그러고 심지어 듣는 소문에는 이 그러니까 유적 전시관에서 이 유적을 전시한 의도가 뭐냐라고 오히려 청주시에서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전 제발 이게 설이기만 바라는데 왜 이런 전시를 이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청주의 한 단상을 보여주는 게 이 유적을 전시함으로 해서 유적에 대한 가치를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내니까 예. 청주시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마인드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또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서울에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아시죠? 예. 그 자리가 동대문이 있고 동대문 있기 전에 훈련도감이 있었던 터인데 제가 발굴하자 그랬어요. 발굴했어요. 발굴했더니 당시에 훈련원터 유적, 긴 도로 유적들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좀 이게 야외 박물관처럼 에코뮤지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부 잘라서 이렇게 갖다 붙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면 요만큼 조각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볼펜이면 이 볼펜을 만약에 이런 유적이 나왔다면 전부 다 갖다 놔야지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예. 요 심지 요거 조그만 거 갖다 놓고 그러니까 조각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구 보전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 유적이면 웬만큼 도로 유적을 도로가 뭡니까? 도로 아닙니까? 그죠. 이걸 예. 보여주는데 도 딱 잘랐다. 이게 뭐 절편 잘라도 자른 유적 가지고 도로라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맥락이 없는 거예요. 아. 역사의 맥락 없고 유적 보존의 맥락이 없는, 파괴에는 맥락이 있어요. 예. 파괴하고 훼손하고 돈 벌어가는 데는 맥락이 있는데 유적 보존에는 맥락이 없는, 그야말로 깡통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보존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보존에 싶어요. 대한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이제 제가 발굴 자체가 파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발굴도 사실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사실은 유적이 확인되면 지금 이제 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냥 완전 전면 발굴해 버리거든요. 완전 전면 발굴해 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발굴할 건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제 몇십 년 지나면. 근데 사실은 많은 유적이 분포돼 있다라고 확인된다면 그거 자체를 사실은 덮어야 됩니다. 땅속에 그냥 보존해 하는 것이 예. 가장 좋은 보존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 토론 내용은 발굴된 유적을 이제 보존하는 문제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발굴을 하면서 유적이 확인될 경우는 계속 이것이 유적 전체가 이 지역의 유적 분포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발굴했을 때는 그걸로 덮고 사실은 발굴을 더 이상 안 하고 보존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편에서는 뭐 이런 물론 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게 밥 먹여주냐, 당장에 우리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그 근본적인 논리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로마를 왜 가고 이태리 왜 가고 스페인 가고 우리 유적 보러 많이 가죠. 근데 국내에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초기 원상국이나 초기 어떤 우리가 선사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역사가 층층이 놓여 있는, 고고학적인 용어 아시지만 층위가 중요한 건데 그 시대마다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보존하는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적으로 이게 거꾸로 생각하는 게, 유적이 밥 먹여주냐 얘기하는데 밥 먹여주잖아요. 다른 나라 가보면. 안 해놓고 왜 보존 안 해놓고 왜 밥 먹여주냐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의 컨텐츠는요, 저는 이렇게 뭐 테크노폴리스 21세기 여기 뭐 이상한 거 만드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밥 먹여준다라기보다는 저는 공해산업 때문에 청주나 충북을 저는 오히려 죽인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앞으로의 미래산업에서의 4차 산업이 크고 하는 거는 거기에 저는 공해산업이 오는 게 아니라 맞춤식으로 해서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살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는 뭐 사실 아까 발굴하면 덮어놓는다 그러는데 사실 덮어놓는 게 좋은 방법이지만 발굴했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발굴을 해서 이것에 내러티브를 만들어야죠.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역사거리를 만들어내야죠. 그다음에 이것들을 와서 보게 하고 또 여기서 재창조를 하고, 소위 이런 거 가지고 문해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역사와 문화와 컨텐츠를 보고 새로운 상상과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해서 비전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당장에 돈 몇 푼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제가 예. 하나 덧붙이면요. 예. 지금 황 소장님이 말씀하신 컨셉대로 일본의 그 사가현 요시노가리 유적보다 더 대단한 유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를 이왕 개발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꾸미고 손을 댔다면, 그 다음에 청주를 볼 것 같으면은 저 무심천 하구서부터 그 송절동 유적에서 신봉동, 운천동, 사직동, 저쪽 그 구룡산까지 쭉 이어지는 능선입니다. 이 능선에 녹지축을 살려가지고 그 녹지축을 갖다가 일종의 올레길로 만드는 거죠. 예.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그 일종의 그 길을 만들고 여기에 이야기거리가 충분히 있어요. 올라와서 신봉동에서 백제를 얘기하고, 운천동 그 흥덕사지에서 고려의 직지를 얘기하고, 사직동 사직단에서 조선의 사직단을 얘기하고, 모충동에서 그 김계남의 동학군이 거기서 깨졌거든요. 예. 이걸 얘기하고, 다시 무심천을 건너오면은 석교동에서 신라의 돌다리를 얘기하고, 중앙공원에서 고려를 얘기하고, 조선을 얘기하면 이렇게 훌륭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거리가 어디 있어요? 네, 역사 문화 유적 도시 청주의 청사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건데 뭐 청주하면은 직지를
떠올리잖아요. 예, 이 청주시에서도 직지를 뭐 굉장히 밀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어떤 뭐 이 도시개발로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 좀 모순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기록문화 창의도시, 문화도시로 인정받길 바라는 청주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청주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쪽 청주시에 또 하나 자산 가운데 그 내덕동에 있는 구연초제유창 건물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 대만과 우리나라밖에는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이 컨셉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문화 기반 도시, 경제 기반 도시, 또 문화 기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그래서 이제 명명 자체를 문화제조창 해놓고 요즘 이제 그 거기에 그 옷가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같지 않은 도서관 그래놓고 이름을 열린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대출도 안 됩니다. 청주시는 예산만 지원하지 어떻게 썼는지 들여다볼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1년에 9억씩 해서 10년간 쏟아붓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경실련이 고인감사 청구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녹지 공간을 없으면서 비전은 또 푸른 도시 청주라고 합니다. 도시공원 없애면서 푸른 도시 청주를 얘기합니다. 송절동 테크노폴리스에 역사문화 흔적을 지우면서 역사문화 도시 청주라고 합니다. 제발 명분 따로 행정 따로 하시지 말고 바로 비전에 걸맞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까 황 소장님 말씀 하시는 거에 이제 굉장히 공감을 갖고요. 제가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해외 연수를 그 임시정부 100주년으로 해서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난징 대학사 남경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큰 넓은 면적에서 그 이제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아까 이제 사람들이 오게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대단하다. 그리고 아픈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걸 또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우리 국내에서는 또 그런 흔적들을 또 버리려고 하는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그 문화재 발굴 제도의 공영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분은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가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발굴이 민간 영역에 이익을 보는 회사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 주체들한테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소신대로 발굴조차도 할 수 없고 또 아까 수치로 제가 말씀드리면 70점 이상의 좋은 유적이 나와도 보존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개발은 반드시 이 발굴 문화재 조사는 공영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자들한테는 어떠한 그 행정 단위나 자본 단위에서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렇죠. 된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발굴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검증받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발굴 펜스에 이 창을 다 뚫어 놓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다 보라고. 근데 이것조차 또 막아요. 이거를 사실은 이제 문화재보호법 국가법만 바꿀 게 아니라 충청북도의 조례나 이런 것들도 의원님 바꾸면 발굴할 때는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 설명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80년대부터 이 청주 자주 오고 놀러 오고 하는데 항상 아쉬운 게 그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답사를 가고 역사 유적을 갈 때는 폐허를 참 좋아합니다. 뭐 그리스의 폐허 유적에 가면 서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나의 창작부터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폐허를 봄으로써 오히려 뭐 문화재 볼 게 없잖아요. 생각하는데 폐허를 보면서 창조, 크리에이티브나 그다음에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이야기를 얘기하고 콘텐츠를 제공한다라면 여기에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볼 거 없다, 돈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보시고 앞으로 제가 얼마를 더 청주에 자주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80년대처럼 더 자주 와서 이 충청도의 좋은 거리들 많이 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하고도 이제 취향이 좀 비슷하신데 저도 저기 그 이제 절보다는 절터가 좋아요. 그렇죠. 폐사지가 훨씬 더 느낌이 좋고 거기서 제 상상으로 이제 옛날 모습을 상상하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나온 것이 이제 문화재 발굴 공영화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공영화 내용에는 발굴 비용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국가기관이라든가 대규모 공사, 뭐 LH라든가 이런 큰 공사는 자부담을 하되
이제 사기업이라든가 개인 사업자들 이런 거는 다 이제 국가에서 발굴 비용까지를 다 대자고 하는 취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지금 문화재 발굴이 그 건설업자들한테는 아주 그냥 상당히 그 좀 뭐 자기들 그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좋지 않게 근데 보고 그 있거든요.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그래서, 해봐야 예, 되는 예, 게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일정한 그 자산이 얼마 정도 물론 뭐, 이상 예. 되는 그건 이하 아직 되는 확정된 게 업체만 아니니까, 예, 그래서 확정된 게 그리고 사기업들한테 발굴비를 기업들한테 발굴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 업체들은 개발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만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발굴 공영제는 정말로 자기 집을 고치거나 예. 개인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해도 되지만 저는 어떤 그 자본의 이익 목적을 가진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자 부분은 하는 안 되는 취지는 뭐 이제 물론 뭐 그 발굴 비용을 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문화재 발굴이 상당히 어떤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 건설업자라든가 또 사실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주민들도 약간의 이제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약간 하죠. 이제 그 예. 거부감, 발굴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이 뭐 문화재 그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건 뭐 이거는 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네.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발굴이 문화재 발굴이 미워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일부. 일부 그런데 네, 잠깐, 네. 그건 뭐 네. 전국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이걸 네. 하나 바꿔드릴 게 제가 일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일본을 가보면 마을에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펜스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을 분들이 와서 유심히 하루 종일 앉아서 봐요. 왜 보냐면 할 일이 없어서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청주 같으면 국립청주박물관, 여기는 청주 백제유물전시관 이런 데서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문화 유적이나 문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받는 걸 좋아해요. 이분들이 오히려 지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청주시 같은 경우에서 이런 문화 단체들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기관에 교육, 일반 청주 시민들이나 충북 시민들한테 문화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예. 이런 것들로 해서 역량들이 강화되면 그런 거를 가지고 욕을 안 먹어도 문화재가 지켜주는 그런 게 말씀인지 그런 부분이 참 그리고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사실 발굴 국내 현장을 청주박물관은 공개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걸 예. 교육의 장도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국립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도 변변한 청주 시립박물관이 없어요. 예. 오히려 이런 걸 막아서 이 지역 사람이 지속적으로 청주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고 이 부근에서 나오는 유물 유적을 관리할 예. 수 있는 학자들을 키우고 이 학자들은 시민들을 갖다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로 합니다. 네. 벌써 이제 그 토론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제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토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로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할까요? 예, 송 의원님. 네. 오늘 이 자리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을 앞두고 문화재가 보존이냐 개발이냐 하는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보존을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지만 또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했다면 이걸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주 테크노폴리스 매장 문화재 논의에서 끝나지 말고 지역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우리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과거가 아닌 그리고 또 현재이며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어서 예.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예. 문화재 발굴한 것을 보존하자고 하는 것은 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라 더 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화재는 한번 파괴되면 영원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일부들은 거기에 그 뭐 돌멩이 몇 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서 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나온 그 돌멩이 하나, 토기 조각 하나가 그 지역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글로 쓰여지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매장 문화재뿐만 아니라 개발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그 개발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겠다는 말씀을 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이어서 이재덕 위원장님. 예. 예. 이 문화재청이나 그 청주시 또는 이 충청북도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형식적 절차를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그런데 형식적 절차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유절의 그 문화재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그 정부 기관이 존재하는 취지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왜 존재하는가? 청주시가 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해야 되는가? 충청부터가 왜 지켜야 되는가? 이러한 기관의 취지에 맞게끔 이러한 최선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행정을 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네, 홍표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님, 2달 전에 제가 여기 토론해 왔더니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문화재 전문가 중에서 황평호를 데려왔냐라고 하셨다고 이 시민단체 얘기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제가 이런 경우로 해서 청주에 안 오고 정말 기분 좋게 오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시장님 부모님이 아프고 병들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부모는 내 역사입니다. 그러면 부모님 살려야 되겠죠.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청주시도 살고 한 시장님도 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뭐 시장님뿐만 아니라 청주시의 의견을 또 들을 수 있는 방송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책문에 대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진정한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50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